아마 많은 분들이 박세리 씨가 엄청난 효녀다라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참 특이하게도 박세리 씨가 효녀가 아니라 이쯤 되면 박준철 씨 아버지와 함께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냐 황당한 헛소리까지 댓글에 달릴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번 사태가 대중들이 보기엔 믿겨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무려 7, 8년 전에 촬영됐었던 박세리 씨의 다큐멘터리 영상 형태인데 지금 보면은 어렸을 때 14살부터 이렇게 어린 친구가 골프를 시작했고 그 곁에는 항상 아버지인 박준철 씨가 함께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란 사람은 박세리 씨에게 첫 번째 코치이자 지금의 자리를 있게 만들어준 장본인이다 라고까지 소개를 해요. 세계 최고의 골프 선수가 되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두말 없이 이견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빠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내 모습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박세리 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빠는 그야말로 내 인생의 동반자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 부상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잠시 귀국하고 있었는데 이 고민 끝에 예능방송에 막 출연을 하기 시작해요. 사실 박세리 씨가 2016년도에 은퇴를 하고 나서부터 이때로부터 약 1년 뒤에 이제 박세리 씨가 최종 은퇴를 하거든요. 그때부터 시작된 박세리 씨의 아버지에 대한 채무 빚갚기 인생. 2016년도부터니까 2024년 지금까지 무려 8년 동안 쉴 새 없이 갚아 나갔었다라는 겁니다. 참 그 대목을 생각해 보면 우리 보통 일반인 분들도 역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박세리 씨가 최근 기자회견을 하고 났는데요. 그 이후에도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하여 심경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될까요? 심경을 고백한 전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수 시절부터 20년이 넘도록 저를 알고 지내오신 기자님의 질문에 잠시 동안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만감이 교차했고 과거부터 현재에 놓인 상황까지 정말 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껏 내가 해야만 했고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소중했던 것들, 그동안 나의 생각과 노력들, 그 모든 것이 저의 착각이었을 수 있다. 어쩌면 그 또한 저의 욕심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서라도 깨달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단단하게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저의 또 다른 도전과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를 걱정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다시 SNS에 기자회견 이후에도 심경 고백글을 남긴 박세리 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번 기자회견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눈물로 호소했고 눈물로 고소했는데 이 박세리 씨 아버지의 육성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고 보니 많은 분들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라는 겁니다. 재단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던 박세리 씨가 당연히 박세리가 있어야 새만금에서 허락해 줄 거라고 권유를 했고 아버지니까 내가 나서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사실 박세리 씨가 기자회견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버지의 채무를 이때까지 모두 갚아줬는데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말았다.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 가족이기 때문에 채무를 대신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일은 더욱더 커졌다.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착각이고 지금의 화를 부른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을 정도죠. 더불어서 부녀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상황이 이런 만큼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아버지의 채무 관련 소송 사건은 자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더 이상 아버지의 채무를 책임질 의무가 없다라는 점을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 더 이상 책임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책임지고 싶지도 않다. 사실 박세리 씨 앞으로 재산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혹시 계산이 되십니까? 제가 알기론 이때까지의 우승 상금, 나아가서는 박세리 씨의
모든 스폰서 비용들까지 아버지에게 갔죠. 그리고 대전에 있는 박세리 씨 집은 경매로 넘어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상황에서 박세리 씨 앞으로 남아있는 재산이 얼마나 있을까요? 수백억? 수십억? 수억?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박세리 씨가 본인이 벌어왔던 엄청난 단위의 금액보다는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이 우리 많은 대중들이 봤을 때 이해가 가지 않고 안타깝다라는 거죠. 박세리의 눈물 그리고 아빠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박세리 씨의 사태는요, 국민적 사태로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공개가 됐을 때는 그저 아버지가 멋모르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뭔가 작은 소송전이 있었나 정도에서 그쳤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벌어지는 동안 도대체 박세리 씨 아버지의 옆에 있었던 박세리 씨의 모친, 어머님은 무엇을 했느냐? 박준철 씨의 아내는 도대체 이단 이태껏까지 무엇을 했느냐? 남편이 저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과연 곁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냐? 정말 많은 추측과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이 박세리 씨가 이 눈물의 이유를 직접 밝혔고 그동안의 노력을 앞으로 욕심으로 또 용기를 내겠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의 자신의 방향성을 확고하게 다지고 그 길에는 아버지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박세리 씨 아버지인 박준철 씨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도박 논란까지 커졌었다라고 했었죠. 자, 하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박세리 씨는 이 아버지와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어요. 코스 파악의 요리까지. 금메달의 1등 공신은 박세리의 엄마 리더십에 있었다. 아실 겁니다. 2016년 리우 데이자네이루 올림픽 여자 골프 대표팀을 이끌었었던 박세리 씨. 금메달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서로를 끌어안고 흐느끼기도 했었죠. 사실 금메달의 결실 뒤에는요, 박세리 씨의 헌신적인 엄마 마음의 리더십이 있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엄한 선배이자 감독이었지만 때로는 친언니나 엄마처럼 선수들을 사랑으로 대했던 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원포인트 레슨뿐만이 아니라 숙소로 돌아오면 이 선수들의 잠자리를 박세리 씨가 일일이 다 챙겨줬고요. 사랑이 가득 담긴 엄마표 요리도 직접 준비해서 매일 마켓을 돌며 찬거리를 마련했고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를 위해 부대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직접 현지에서 요리를 하여서 대접했다고 합니다. 양희영 선수는요, 박세리 감독님이 매일 아침 식사를 차려주셨다. 경기 중에도 선수들이 허기지지 않도록 육포 등 간식을 챙겨주셨다. 그리고 배려의 여왕이었다라고 합니다. 나이 차이가 많아 어려워할 수 있는 선수들을 위해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편한 감독이 되려고 노력했고 오랜 선수 생활을 경험했던 박세리만의 덕목이었다라고 합니다. 선수들이 최대한 편하게 시합하길 바랬다. 그래서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메달의 부담감도 줄여주려고 했다고 해요. 최선을 다하자라는 말이 전부였고 메달의 부담을 덜기 위해 더 재밌게 보냈고 농담도 하고 서로 의지했고 그런 힘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세리 씨가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펑펑 울었는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세리 씨를 가르쳤던 이 박준철 씨는 어땠을까요? 박준철 씨가 박세리 씨를 가르쳤을 때는 유명합니다. 특히 공동묘지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죠. 그런데 몇 번 번복했어요. 박준철 씨가 사실이 아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잠시 있었던 거다라고 했다가 또 담력 훈련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박세리를 데리고 가서 훈련시켰고 박세리 씨 혼자서 그 공동묘지에서 골프 연습을 했다라는 인터뷰 내용도 또 있습니다. 본인의 말도 여러 번 번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박세리 씨는 본인이 훈련을 했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엄마의 마음으로 선수들을 진심으로 대했었단 얘기예요. 결국 박준철 씨의 교육열, 박준철 씨의 어떤 교육의 효과라기보단 그냥 박세리라는 선수가 대단했었다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었다면 자신이 받은 그대로 아버지의 같은 엄한 모습으로
선수들이 대했겠죠. 하지만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낼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박세리 씨 어머니의 이야기가 또 흘러나옵니다. 이때는 2002년도인데요. 박세리 씨가 사실 미국으로 떠나서 다시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박세리 씨는 미국에서의 생활이 외로움의 연속이라고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뭐 남자친구도 생겼지만 아버지의 알레르기성에 가까운 반대로 인해서 여러 번 헤어지게 됐었죠. 이 박세리 씨가 사실 노래방을 방문하게 됐는데 어머니인 김정숙 씨가 행주로 탁자를 닦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 무슨 이런 일까지 하십니까? 라고 취재진이 물어보자 괜찮아요. 늘 하던 일인걸요? 뭐 라고 무심한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박세리 씨가 노래 부르고 하는 모습을 어머니가 굉장히 익숙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하지만 사실 이 박세리 씨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는 박세리 씨 본인이 직접 꺼내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때 보니까 예능 방송에 등장을 해서요. 엄마랑 통화를 자주 하는데 엄마가 돌싱포맨 예능 방송을 너무 좋아하신다. 내가 거기에 나간다고 하니까 네가 거길 왜 나가? 돌싱들만 나오는 줄 아셨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는 통화를 자주 했었던 박세리 씨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사실 박세리 씨가 미국에서 외롭다고 맨날 전화해서 눈물을 흘리고 했을 때 어머니하고 박세리 씨의 언니, 동생은 당장 미국으로 가려고 했지만 바로 박준철 씨가 이를 다 막아섰지 않습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도 얼마나 속이 타고 애가 탔겠습니까? 이때도 무려 7년 전에 방송됐었던 MBC 방송 프로그램인데 이때 박세리 씨 어머니가 딱 등장을 해요. 그래서 박세리 씨가 한국에 잠시 와 있는데 20년 만에 컴백홈이지 않냐. 그런데 실감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박세리 씨 어머님 역시 박세리 씨와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 너무나 길고 그것이 익숙했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 당시 때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도 좀 살을 부대끼고 함께 있으면은 완전히 돌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머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자신의 딸이고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박준철 씨의 이런 도박과 사업빚으로 탕진되는 이 딸의 재산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 박세리 씨 아버지와 도망을 가서 다리 밑에서부터 생활을 했고 건달 생활을 하던 박준철 씨와 계속하여 생활을 하며 지금껏 인생을 살아왔던 어머님인데 이번 사태를 보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진 장본인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보여요. 분명 전문 트레이너, 코치가 옆에서 박세리 씨의 이 러닝머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뒤에 박준철 씨가 쓱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잘 있었냐? 별일 없었냐? 라고 물어보면서 운동에 한창 중인 박세리 씨 옆을 박준철 씨가 탁 이제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던 트레이너가 아니 박세리 씨 왜 앞꿈치로만 달리기를 하냐라고 물어보자 옆에 있던 이 박준철 씨가 뭐 앞꿈치로만 뛰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살짝 장면을 보면 뒤꿈치도 같이 뛰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옆에서 뒤꿈치 닿잖아 라면서 탁 커트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쿵쿵거리면서 뛰면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박세리 씨한테 얘기를 하니까 박세리 씨가 갑자기 아니 앞꿈치부터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트레이너도 옆에서 좀 갸우뚱해요. 쉽게 말해서 아버지는 왜 발바닥 전체로 뛰냐 앞꿈치로만 뛰어라 라고 얘기하고 트레이너하고 박세리 씨는 앞꿈치만으로 뛰는 게 아니라 발바닥 전체로 달려야 하는데? 라는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때 박준철 씨가 내가 육상을 제일 먼저 가르쳤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옆에 있는 사람은 전문 트레이너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박세리 씨가 세계적인 유명 골프 코치와 함께 트레이닝을 하던 시절에도 이 박준철 씨가 엄청난 개입을 해서 그 코치마저도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던 트레이너도 아 내가 괜히 지적했나? 라는 반응을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종 격투기를 시킬 걸 그랬다. 그러자 트레이너가 멋쩍게 웃으며 딸에게 이종 격투기란 이유라면서 굉장히 좀 멋쩍어 합니다. 이 박세리 씨도 좀 표정이 좋지는 않죠.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 박준철 씨가 정말 자신에게 엄청난 지극정성, 효심을 다했던 박세리 씨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약간 아들처럼 또 바라봤던 게 아닌가, 뭐 이런 해석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요. 결국 아들같이 단단하다고 믿었던 박세리 씨는 박준철 씨의 황당한 행보들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24년의 인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자 결국 눈물을 쏟아버리고 말았죠. 이 기자회견 도중 오랜 인연이 있는 24년의 인연이 있는 기자의 질문에 끝내 눈물을 흘려버리고 말았는데, 언론인들도 박세리 씨를 얼마나 많이 취재를 했고 얼마나 많이 응원을 이때까지 보내왔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눈물의 기자회견은요, 정말 온 국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다라는 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박세리 씨가 알을 깨고 드디어 아버지라는 품을 떠나 자신만의 독립을 드디어 이제 와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도 있고요. 이때까지 아버지가 탕진해왔던 재산들, 빚더미를 덮어써왔던 박세리 씨의 모습에서 이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겠다라는 걸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쏟아냈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박세리 씨가 그러한 말을 했죠. 이제는 앞으로 내 앞길을 위해서, 내 앞날을 위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됐다고 생각을 한다. 더 이상 아버지에 대한 빚더미,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125억의 우승 상금과 200억 원이 넘어가는 스폰서 비용들 다 합해서 도합 500억에 육박한다라는 박세리 씨가 박준철 씨에게 가져다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금액들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게 된 걸까요? 이 박준철 씨는 도대체 이 금액을 어디다가 사용했길래 그 엄청난,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금액이 공중분해가 됐을까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 박준철 씨의 입장, 표명 모두 다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번 눈물의 기자회견은요,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 신화를 무너뜨리는 스포츠 데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리치 언니 박세리가 참았던 눈물을 쏟은 건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였다. 2016년 은퇴 이후 그때부터 부친의 채무를 자신이 변제했다고 하며 몇 번이고 반복됐지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선 스스로 해결사 역할을 해야만 했다. 그러는 동안 부모와의 거리가 생겨났고 결국 박세리는 스스로 부친을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25승, 한국 선수 최초 골프 명예전당 헌액 등 골프 선수 박세리의 이 빛나는 업적들을 살펴본다면 분명히 이 가족 이상의 역할을 했던 부친의 존재가 컸다. 하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박세리의 영웅담처럼 전해졌던 어린 시절 무덤 옆에서 스윙 연습을 했다는 일화 역시 결국 자신의 딸을 골프 선수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왔던 부친의 노고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자녀의 자질과 노력에 부모의 헌신이 더해져야 운동선수로 성공하는 이 바늘구멍을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 모두가 아는 진리다. 그러나 박세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자녀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는 착각에 빠져 본인은 물론 자녀의 성공 신화까지 무너뜨려 버릴 수 있다는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까지 나오느냐. 또 다른 아버지로서 유명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운정 씨가 재조명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 숟가락을 얹느냐? 박세리 부친 논란에 손흥민의 아버지가 재조명을 받고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식 돈은 자식 돈, 내 돈은 내 돈, 배우자의 돈은 배우자의 돈, 내 성공만이 내 아의 성공이지 어디 숟가락을 얹느냐.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바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의 발언이라고 합니다. 과거 CBS 라디오 뉴스쇼 인터뷰에 출연하여서 자녀 교육 철학에 대해서 입을 열었어요. 이때 참 와닿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손웅정 씨는 개인적으로 성공은 돈이 아니라 재능과 개성을 목표로 삼고 그걸 이뤄냈을 때라고 생각한다. 큰 부모는 작게 될 자식도 크게 키워내고 작은 부모는 크게 될 자식도
작게밖에 키우지 못한다. 작은 부모는 자식의 앞바라지를 하는 부모다. 아이의 재능과 개성보다는 본인이 부모로서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고 자기 판단에 돈이 되는 것으로 아이를 유도하고 아이의 행복을 무시했을 때 나의 자식이 3, 40대에 가서 하던 일에 월요병이 걸리고 권태기가 오고 번아웃이 왔다면 그 인생을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있겠느냐. 자신의 아들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축구는 정말 힘들다고 3번을 물어봤는데 그래도 하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래 너의 삶인데 라며 허락했다. 내가 낳긴 했지만 나의 소유물은 절대 아니다. 요즘도 아들에게 너 처음 축구 시작할 때 난 너하고 축구만 봤다. 지금도 네가 얼마를 벌고 네 통장에 얼마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난 지금도 너하고 축구밖에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 앵커가 아들이 용돈 안 주냐라고 묻자 제가 벌었어야지. 자식 돈은 자식 거고 배우자의 돈은 배우자의 돈이고 자식의 성공은 자식의 성공인데 어디에 숟가락을 얹느냐. 절대로 숟가락을 얹으면 안 된다. 앞바라지를 하는 부모가 자식들이 잘 됐을 때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다. 주도적으로 나의 삶을 살아야 한다. 왜 자식에게 눈치 보면서 나의 소중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일침을 날렸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와 이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 박준철 씨의 결정적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사실 근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곤 합니다. 어디 출신이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왜 일반인과 전과자들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가 다시 한번 여기 대목에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박준철 씨, 대전에 자신의 입으로 밝혔다시피 유명한 건달 출신의 여러 주점을 운영했었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들에게 주먹까지 휘둘렀다라는 소송전도 있었던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웅정 씨는요. 손흥민 선수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아직까지도 지금 이 나이까지도 자신의 몸 관리를 하며 철저하게 손흥민 선수에게 자극을 주고 있는 참된 아버지의 삶을 살고 있는 축구선수 출신의 사람입니다. 출신 여부가 왜 중요한지가 다시 한번 판가름 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자,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숨고 싶어 해야 할 박준철 씨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내니까, 뭐가 어때서? 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니까 내가 나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니까 나설 수 있다. 도대체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보니까 사실 이렇게 얘기했어요. MBC에 따르면 박세리가 있어야 시공사와 대화를 할 때 새만금 개발청이 사업을 인정해 주지 않겠느냐. 내가 박세리 아빠니까 그래도 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도장을 몰래 제작했다고 몰래 만든 거 아니다. 재단 설립 전 이미 내가 세리 인터내셔널 회장 시절에 만든 도장을 사용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부친인 이 박준철 씨는요. 현 재단에서 어떤 역할이나 직책도 맡은 바가 없다고 했는데 재단이 설립되기 전 세리 인터내셔널 회장 시절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아니 재단이 설립도 되기 전인데 어떻게 설립되고 나서의 재단의 회장이라고 자신이 도장을 갖다 찍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8일 날 있었던 이 박세리 씨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자 이 박준철 씨는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황당하죠? 그러니까 사실 내가 아버지니까 뭐 도장도 찍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이번 박세리 씨의 눈물의 기자회견, 통탄의 눈물을 흘리던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는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리에게 너무 미안하다, 마음 아프다도 아니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박세리 씨의 아버지인 박준철 씨는 어디에 돈을 썼길래 이 수백억 원의 돈이 공중분해가 됐을까요? 뭐 사업 실패, 박세리 씨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말하지도 않았고요. 빚더미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략 유추해봐도 수백억 원에 달한다라는 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업을 크게 벌린다고 해도요, 수백억을 다 날릴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막말로 500억으로 전국에 치킨점만 내도 500억이 빵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누리꾼들, 일반인들, 시청자분들, 언론사가 예상하고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박준철 씨는요, 과거부터 건달 생활뿐만이 아니라 이 도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해왔다고 해요. 실제 기사에서도 이렇게 났습니다. 박세리 아버지 박준철의 고소한 진짜 이유가 재단의 재산뿐만이 아니라 이 아버지가 건달 생활과 조폭 시절의 모습이 재조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세리 씨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된 게 아버지의 부채를 갚아드리면 또 바로 소송이 들어오고, 갚아드리면 또 채무 관련 소송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끝이 없었다고 했죠. 아무리 사업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채무가 끊임없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건 이 박세리 씨 아버지가 과거 건달 시절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인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 박세리 씨의 수백억 원에 달하는 이 재산들 결국 도박으로 다 날려버리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 이 건달 생활을 하던 시절 검찰의 소탕령이 쏟아지자 뭐 손을 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후로 박준철 씨가 사실 보면은 최근 2016년도죠. 이런 도박 현장에 있었던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나는 절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억울하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었는데 사실 이 당시 때 경찰 조사까지 진행이 되고 있었죠. 물론 도박 자신의 말대로 그냥 현장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업으로 날려먹었다 하더라도 수백억 원이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재산 탕진 어떻게 이 긴 시간 동안 수백억이 날아가면서도 사람들이 모를 수 있었을까요? 그 이면에는 박세리 씨의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눈물과 눈에 보이지 않았던 발버둥이 예상이 되지 않나. 많은 분들의 안타깝다라는 이야기가 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빗발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 앞에 웬 아기가 한 명 있잖아요. 이 아기는 누구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박세리 씨의 조카로 알고 있습니다. 자, 박세리 씨의 조카가 있다라는 거는 이 박세리 씨의 자매가 다 결혼을 했다. 언니하고 동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박세리 씨의 조카가 있나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장면들이 막 나옵니다. 조카 바보 박세리 생일도 함께 보낸다. 박세리 조카 공개. 사실 박세리 씨가 아시다시피 결혼 혼기가 한창 차 있을 때 여러 번의 연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결혼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정말 많았고요. 박세리 씨가 이렇게 조카를 예뻐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자신도 이런 예쁜 딸을 또는 아들을 낳고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랬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박세리 씨 아버지가 자신의 손녀와 함께 신나게 춤을 추는 모습이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여과 없이 등장을 했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 박세리 씨 아버지는 박세리 씨가 결혼하는 걸 극구 반대를 했죠. 결국 이제 박세리 씨가 기자회견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빠 빚을 더는 책임 안 지겠다라고까지 말을 했죠. 이 와중에 박세리 씨의 전 남자친구가 이런 사태를 야기했었다. 이런 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알다시피 박세리 씨는 끝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빚을 갚아도 또 빚이 나오고 채무를 갚아줘도 또 채무가 나오는 이런 아버지의 이 빚더미 사태에 나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 솔직히 이런 상황이 굉장히 난감하지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꿈나무들을 위해 하고자 하는 일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사실 기자회견 아무나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이런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연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던 모습인 것 같다. 그러자 박세리 씨는 하고자 하는 일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기자회견에 나섰다라고 말을 하는데 보통 배포가 아닌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기자들과 언론사의 여론이 안 그래도 박세리 씨 아버지인 박준철 씨를 향한 비판이 거셌는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박세리 씨를 기자들도
손모아 응원하고 있다라는 후문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박세리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 사실 뭐 박세리 씨가 직접 얘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팩트인 얘기죠. 손으로 큰 진실을 어찌 가릴 수 있겠습니까? 박세리 씨가 눈물을 펑펑 쏟았고 부친의 빚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여 고소하는 걸 직접 제안했다라는 기사의 타이틀도 눈에 보입니다. 이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범위까지 문제가 너무나 커졌다. 앞으로는 아버지와 관련된 채무를 더 이상 변제하지 않겠다. 평생을 벌어왔던 수백억의 자산을 아버지가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도박으로, 사업으로. 그런데 이때까지 그 빚을 누가 다 갚았습니까? 박세리 씨가 갚아준 거예요. 그러니 박준철 씨가 마음껏 돈을 수십억도 아니고 수백억이라는, 정말 우리 보통 사람들의 월급 연봉을 생각해 보자면 있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아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과 저와 모든 사람들의 연봉을 합하고 평생 벌어들이는 돈을 계산해도 500억이 저는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한 돈입니다. 그걸 한 명이 썼습니다. 그것도 딸이 벌어온 돈을 아버지가 말이죠. 근데 이 아버지가 알다시피 과거에 건달 생활을 했었던 아버지로서 박세리 씨 입장에서는 사실 창피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런 생각 없이 아버지를 위해 한평생을 바쳤던 박세리 씨의 모습을 본다면 이거 사실 아버지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박세리 씨 덕분에 방송도 출연하고 예능에서도 이렇게 집중받고 주목받고 참된 지도자다라는 아주 후한 평가를 받아왔던 아버지인데, 저라면 두 얼굴 들고 다니기가, 두 손으로 가리기에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어찌됐든 이 박세리 씨는요,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버지와도 당연히 연락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죠. 결국 이렇게 된 건 너무나 유감이라 속상하다라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고소를 결정하게 된 이 결정적 사안, 이 사회의 분위기를 묻는 말에 제가 먼저 사건의 심각성을 말씀드렸고, 이건 고소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것이 재단 이사장으로 할 일이라고 판단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박세리 씨 역시 이 고소를 모를 수가 없었다니까요. 제가 예상한 게 딱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평생을 아버지를 위해 애쓰고 헌신했던 효녀 입장에서는 자신이 아버지를 직접 고소하게 된 이번 사태가 얼마나 뼈아프고 가슴이 쓰릴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손가락질하는 분들 없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단의 존폐가 흔들린다라는 이상한 뉴스가 나오고 있다라고 했는데 뭐 확실하게 정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박세리 씨에 관련된 속보 뉴스 중에 이러한 말이 있었어요. 새만금 개발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박세리 씨의 희망재단에는 1도 피해가 없다. 천만다행이죠. 저도 혹시나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었던 유튜버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바로 잡기 위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행히도 박세리 씨의 희망재단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정말 그 와중에 천만다행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대목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 박세리 씨 아버지가 새만금 사업에는 도대체 왜 참여했는지를 박세리 씨 스스로도 도저히 모르겠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박세리 씨가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던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다, 항상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라고 했는데 이 아버지는 왜 새만금 사업에 참여를 했을까요? 알다시피 규모가 3천억 규모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고 분명히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큰 이득을 남길 것이라고 박세리 씨 아버지는 판단했을 가능성이 어떻죠?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 여기에 관련하여 모든 리스크와 빚을 감당하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박세리 씨 본인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에 아버지가 도대체 왜 이 사업을 참여했는지 도저히 자기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채무도 더 이상 변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사건이 시작됐는지조차도 모르겠다. 이전의 사건과 관련하여 어떤 형사적 법적 조치 고발이 이루어졌는지 모른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결론은 자신이 직접
고소해야 될 것 같다라고까지 의견을 냈을 정도이니 이 박준철 씨의 사태가 얼마나 재단 입장에서도 심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번 박세리 씨의 눈물의 기자회견을 보면요, 박찬호의 나무 연설이 떠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니까 어떤 말인가 하고 봤더니 2016년 박세리 씨의 은퇴식에서 슈퍼코리안이라고 할 수 있는 슈퍼 특급, 코리안 특급 박찬호 씨가 나무 연설을 했던 것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는요, 2016년 박세리 씨가 은퇴할 때의 장면이 담겨져 있는데요. 당시 박찬호와 박세리 씨는 일면식도 없었던 두 사람인데 이 박찬호 씨가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이날 박찬호 씨는 박세리 씨 은퇴를 기념하기 위해 특별 제작한 셀이라고 적혀있는, 이 앞에 적혀있거든요. 이 모자까지 쓰고 등장을 했는데 박세리 씨가 초대한 손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박세리 씨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은퇴식 이후에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박찬호 씨는 일장 연설을 늘어놓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세리가 은퇴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왔다. 박세리가 어떤 일을 한 사람이고 어떤 의미인지, 나라가 얼마나 필요로 했던 사람인지 느껴왔다. 이번 일을 끝낼 때쯤에 그 사람의 가치, 업적,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커리어를 축복해주고 은퇴식에서 축하를 해주지 않나. 얼마나 좋은 성적을 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 골프에 진출하는 선수들의 길을 밝게 하는 것과 같다. 오랫동안 해온 업적이 더 의미가 있고 후배들에게 교훈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떠날 때 망설임이 있었고 또 내일 경기가 없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나 두려워졌다. 시련 속에서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한 것 같다. 은퇴를 하고 나니까 알겠더라 라면서 은퇴 이후의 얘기도 하며, 사실 은퇴 이후의 삶이 허탈할지 몰라도 박세리 역시 그런 것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세리 키즈들의 활약이 더 대단하기 때문이다. 나도 은퇴 이후에 후배들이 활약하는 걸 보면 내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 안타깝고 부끄럽진 않다. 나 때문에 저 친구가 잘하고 저와 같은 길을 가는 것이 뿌듯하다. 그러면서 박세리 씨에게 너와 나는 나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린 열매였던 적이 없었다. 나무가 크게 자라서 후배들이 열매를 맺었다. 우린 처음이었기 때문에 나무일 수밖에 없었다. 열매들이 또 다른 씨앗을 뿌려서 울창한 숲을 이루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세리도 공감했다라고 합니다. 은퇴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다라고 해요. 결국 박찬호와 박세리가 한국 사람들이 어려울 때 영웅의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그 이상 몇백 배 더 큰 위안과 의지가 되는 역할을 해냈다라고 극찬을 해요.